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로 강재훈입니다.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다. 이제 미증시가 오늘 또 한 번 굉장히 큰 폭의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오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그 전후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현재 구간이 이제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하거나 유지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시장에서 업종별로 또 차이가 또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춰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어제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장중에 미선물이 급락세를 보였다. 이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반등 자체가 역시 나타나지 못하면서 장중에는 이제 2050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가 매수세를 붙이면서 소폭이나마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로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냉랭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4천억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 장중에는 기관 역시도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투신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가 마지막에 매수를 하면서 기관은 소폭의 매수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지수에서는 좀 약간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반대로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미결을 증가시키면서 들어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4,900개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와 매도에 어느 정도 서로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누적 매도가 11,800개하고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매도가 많았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는 약 13,000개 정도 축소가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정점을 만들고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좋은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선물 쪽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개인들의 이제 매매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사는 개인들과 코스닥을 중심으로 사는 개인들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신용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주도주라고 하는 그런 IT 부품이라든지 많이 올라갔던 쪽에 대해서가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2.5%라는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역시 같이 출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2,300억 정도가 출하되었으니까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중국 같은 경우가 확연하게 진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코로나19는 거의 끝나간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던 부분이 이제는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가 되면서 향후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피겠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중국만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 홍콩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콩과 중국 그리고 국내 증시가 실질적으로 2018년도의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글로벌 증시 중에서 유일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해소될 때는 오히려 상대적인 모멘텀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는 역시 큰 폭의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장중에 2%에 가까운 미 선물의 하락을 선방하긴 했었는데 이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타나면서 결국 투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역시 코로나19란 부분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네도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로 해서 경기 둔화가 앞전에는 중국에 대해서만 우려를 나타냈었고 오히려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증시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과정까지도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경기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경기 관련된 유가라든지 이런 쪽 역시 4%대 급락이 나타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밸류적인 부분이었는데 밸류적인 부분에서 가장 예전
약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그때 이후로 역시 가장 높았던 밸류를 받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쪽에서 역시 하락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퍼로 따질 때 16,700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5년간의 평균 수치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까지 갔었으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밸류적인 부담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를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크게는 3번 정도가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이 초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때는 공통적인 부분이 국내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만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경기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확연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S&P 500 같은 경우가 밸류상으로 굉장히 고평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이 당시 단기적으로 고가 대비 저가까지가 약 11.9%라는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타나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까지가 이제 약 31주 정도 걸렸으니까 그냥 바닥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주가까지 회복하는 기간이 그럼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던 것이 이제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까지인데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의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기어이 시차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서 과하게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분쟁이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약 20%까지도 빠지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 기간에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거쳐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1차적인 하락은 고가 대비 11.3% 정도 하락을 나타낸 다음에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급락이 떨어졌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하기 전에 주가까지 회복하는데 약 31주 정도가 걸렸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역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19%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았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완전히 정점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증시의 강세가 두드러진 상태에서 결국 무너졌다가 되는 얘기인데 단기간에 걸쳐서 현재 11.95%까지 하락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전에 급락이 크게 떨어졌었던 11.9% 그리고 11.3% 그리고 11.95%까지 단기에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할 경우는 앞전에 중요 가격이었던 그러니까 앞전에 하락하면서 회복했던 중심 가격이 실제적으로는 2,925포인트 전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약 1에서 2% 정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예전에 고가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6개월에서 7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증시를 볼 때 미증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홍콩 그리고 국내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미증시의 상승과 같이 연동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IT를 중심한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 섹터가 우선은 마찬가지로 기초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전만큼의 기대치는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앞전에 2018년도 초입니다. 이때가 밸류상에서 18.5%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018년도부터 2019년 초까지 급락이 나타날 때는 마찬가지로 무역 분쟁이 나타났었고 매파적인 연준에서의 발언들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역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이때는 퍼 자체가 16.1%에서 16.5% 정도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박스권에서 흐름을 보이는 과정을 보여줬다가 이번에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올해 글로벌 경기 자체가 회복세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미증시로 자금이 더 쏠렸던 부분, 이로 인해서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18.8배, 그가 앞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19%까지 올랐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꺼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 없어진 현재 구간에서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냐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러면은 앞전에 시장에서 이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거인데 시장 자체가 걱정이 없다. 시장에서 더 갈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던 그 시기에 똑같은데 밸류가 고평가를 만들고 이 당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변동성 지수가 급등이 나타났다가 결국 빠르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 2주간의 단기적인 급락이 아까 12% 전후까지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나중에 30이라는 수치대 이하로 내려온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전에 2019년도, 2018년도 말에서 그때도 역시 30이라는 자리대 넘어간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단기적인 급락이 빠르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약 2, 3개월에 걸쳐서 하락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계감이 있다가 올라가자마자 마찬가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증시가 급락이 나타났다. 이제 변동성 지수가 어저께 39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동안 과열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다들 상승을 외치다가 이제는 대부분이 시장이 무너진다 쪽으로 배팅을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미증시가 빠져봐야 1, 2%가 될 것이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5에서 6% 정도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내려오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추가로 빠질 자리보다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인데 앞서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연말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들 이제 올해 코스피 지수의 어느 정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다들 내세워줬었는데 그때 이제 기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달러 강세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그동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싸다는 부분과 그리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문제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시금 자금이 쏠렸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상단 자리를 찍고 오히려 미 달러가 가파르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미국으로 쏠리던 자금이 이제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빠져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만큼 그 부분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재 코로나19란 부분이 퍼지는 과정에서 먼저 끝낸 국가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밸류가 싼 국가로 이동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올해 시장에서의 중심이란 전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더 좋을 것이다. 이 전략 그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또 국내 어저께 미증시가 4%라는 급락이 나타났다.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나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락폭이 얼마 나오냐? 거의 차이가 없죠. 1.89%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미국하고의 동조가 국내 지수에 나타날 때는 미국이 상승한 것만큼 올라가고 미국이 빠질 때는 더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국내 어저께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서 마감되었냐? 앞전에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대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전같이 이런 하락이 떨어질 거냐, 추가적인 급락이 더 나타날 거냐라는 부분에서 배제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에서
국내 경기라든지 향후 글로벌 경기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거냐,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거냐 라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쪽은 IT를 중심한 성장주를 중심으로 샀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추가적인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그쪽의 시가총액이 높은 만큼 그 외적인 쪽에서가 반등을 해주거나 시장을 받쳐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저께 원달러 환율도 보도록 하죠. 어저께 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통위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전망을 했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촉매자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금리 인하 한 다음에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면 그렇게 될 경우는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진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봐야 한 4월달, 빠르면 4월달쯤에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이 제한이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이 더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저께 이제 1217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달러도 약세로 전환이 된 만큼 원달러 환율 여기에서는 1210원 초반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환율 자체가 앞전의 고가를 넘길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현재는 넘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막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가 됩니다. 그러면 환율 자체가 고가를 찍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미국하고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섹터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겠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현재 구간이 전체적으로 원달러 큰 그림도 설명해 드렸지만 2016년도 2월달과 3월달에 그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초기 단계였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와 현재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기 시작했던 구간이 2월 17일 국내 증시가 225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인들이 소화를 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는 개인들은 약간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쪽 같은 경우는 신용을 쓰면서 들어온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기관에서 소화해주면은 나중에 기관이 사게 되거나 지수를 받칠 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들이 어느 정도 채워줬다는 부분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가 외인들 매도가 전체의 한 70% 정도 차지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기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면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220원 근처까지 가는 과정이 나타날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물을 샀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실제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팔았던 물량이 3조 2,600억이었습니다. IT가 2조 2,2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조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선물 쪽에서 최근 들어서 샀던 금액적인 부분이 약 1조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전체를 판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국내 증시는 달리 디커플링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역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우선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뭐냐면 어저께 증시에서 IT가 이제 하락을 지수보다 더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이제 하락이 좀 더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이란 부분을 보면은 IT, 서비스 이런 쪽이 중심인데 이쪽은 미국에서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기술주, IT 대부분 이쪽이기 때문에
미국과 연동대 쪽에서가 하락이 세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5%의 급락이 나타날 때 IT 부품 역시 하락이 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약이라든지 그 외적인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쪽 그리고 어저께 금리 동결하면서 보험이라든지 은행 이런 쪽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제한된다 이런 구조로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끌고 왔던 시장에서의 중심 종목분들이 나중에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전만큼의 강세를 띈다 이런 부분은 역시 배제를 하신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매도란 부분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중심화 IT라든지 그 외적인 서비스라든지 미국 증시와 연동된 쪽을 중심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제가 넣는다는 게 빼먹었는데 바로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시장에서 2045에서 2075라는 저점 예상 구간이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금요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주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빠진다 할 경우 뭐 2015에서 2020포인트까지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빠진다 하더라도 빠르게 다음 주에 이 저점 라인 때는 충분히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공포를 가진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경이 발표될 건데 앞전에 메르스 때 약 11조 정도를 추경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보다 규모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한다는 부분은 신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 확진자가 확대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현재 검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2, 3일 정도는 급증세를 보이다가 그 위에는 급증세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된다. 공포의 정점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역시 반대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지만 관심 자체를 어디로 초점을 잡냐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에서의 재정 정책이 어느 쪽으로 퍼지느냐 이 부분을 중심을 잡는 거고 시장에서 국내에서 가치주라고 하는 쪽은 오히려 이렇게 성장주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가치주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오히려 포트를 더 만드는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특히나 미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공포감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지나고 나면은 이때의 시기는 정말 일시적이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또 생각할 날이 분명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너무 공포를 갖지 말고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 개별적으로 신용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거나 그리고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성공 투자들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